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공통수학 원, 그중에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어떤 다항식이 있습니다. 네,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구하는 방법.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내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지금 배우는 나머지 정리를 활용을 해줘서 깔끔하게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6x제곱, 예를 들어서 2x-1, 이 식에 내가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얘를 뭐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직접 구했었죠. 뭐 이 방법 말고도 조립제법도 있습니다만, 일단 구해보면 없어지고 14x-1 플러스 14x-28 위에서 아래를 또 빼주면은 27. 결국 6x제곱 더하기 2x-1이라는 식을 내가 x-2 가지고 나눠주면은 몫이 6x 플러스 14고 나머지는 27이 나온다라는 결론해서 내가 필요한 나머지는 27이네, 27이다, 이렇게 나머지를 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 나머지 정리는 이거예요. 봐봐요. 예를 들어 6x제곱 더하기 2x-1을 fx라고 하게 되면 네,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정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x는 2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x에다가 x는 2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f2는 여기 얘가 뭡니까? 0 되죠? 그리고 여기 전체 0 곱하기 0은 0이니까 0 플러스 27이라 f2는 뭐가 돼요? 27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x-2를 직접 이렇게 나눴더니 나머지 27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냥 x에다 2를 대입하니까 27이 나와버렸네. 어때요? 직접 나누기를 했을 때 나온 나머지와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나온 이 숫자가 똑같죠? 그죠?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런 얘기예요.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얘를 내가 x-알파 가지고 나누게 되면은 몫이 뭐 qx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x-알파를 0이 되게 하는 x는 알파를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식이 f 알파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qx 더하기 r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돼요? 0이 되니까 결국 f 알파는 r이다, 나머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어떤 다항식, 이번엔 gx가 있다고 해봅시다. gx가 있는데 얘를 내가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나눠줬다. 그때 몫이 뭐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나온다. 그럼 무엇을 대입해요?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면 돼요? x는 알파분의 베타를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f 알파분의 베타는 베타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qx 더하기 r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되고 0이 되고, 다시 이 부분이 0이 되고 결국 f 알파분의 베타는 r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나머지를 훨씬 쉽게 구하는 개이득적인 방법입니다. 개이득적인 방법. 네.
원래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나누거나 조립제법으로 해서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했었는데 문제에서 나머지만 요구한다? 그러면은 나누어주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x값을 대입을 해서 그 나머지만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죠. 인수 정리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이 연습을 좀 해볼게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F3은 2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방식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목순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2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f-1이 뭐 -5가 나왔다. 그럼 뭐예요? 어떤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5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인수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다항식을 내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나머지가 뭐 나왔다? 0. 즉 지금까지는 이 나머지 정리에서는 나머지가 0이 아닌 다른 상수들이었죠. 이렇게. 그쵸? 근데 인수정리는 특수하게 나머지가 0, 즉 나머지가 0일 땐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고 표현하기로 했죠? 그럼 나누어 떨어질 때 우리는 인수정리라는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인수정리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인수정리에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F알파가 0이면 fx는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 나머지 정리에서 했던 것처럼 f알파가 0이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fx라는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누었더니 목순내가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2번 생각을 해볼게요. fx가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f알파는 0이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fx라는 다항식을 1차식 x-알파로 나누면 이게 나누어 떨어지게 되는데 목만 있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가 0이 되죠? 그러면은 f알파는 0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x에다가 알파 대입해 볼게요. f알파는 여기에 x에다가 알파 대입을 해 보니까 전체가 0이 되게 여기가 0이 되게 하고 그리고 뒤에도 0밖에 없으니까 결국 0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정의의 이름이 인수 정리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애를 내가 x 마이너스 2 가지고 나누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이라는 몫을 갖게 되고 나머지가 0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근데 0을 지워보면은 우리 익숙한 모습이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던 인수분해 기억나시죠?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우변이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인수분해해서 얘네를 인수분해했을 때 좌변을 인수분해했을 때 오른쪽이 나오게 되면은 얘 하나하나를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인수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누게 되었을 때 얘가 나머지가 0이 되면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 x-알파는 fx의 뭐다? 인수로 보면 된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f알파는 0이다 라는 게 우리 인수 정리였죠. 그러면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로 나누어준 식이고 몫이 qx다 라고 됐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얘를 인수로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f2가 0이다. 그러면 fx의 인수 중에 x-2가 있겠구나. 왜?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식이 끝나게 되니까 fx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로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문제를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보면서 이럴 때 나머지 정리를 써야 되는구나, 이럴 때 인수 정리를 써야 되는구나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